안녕하세요.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남궁 프로입니다. 자, 오늘 이 카카오페이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 이제 최근에 이상한 수급의 흐름들이 좀 살펴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수급의 흐름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신한투자증권에서 오버행 관련 이슈로 해 가지고 투자 의견도 중립으로 좀 변화가 되었죠. 자, 그렇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주가가 한 차례 윗골에 달리면서 눌리고 있고 지금 21선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어느 정도 횡보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 주주분들, 자, 과연 이 카카오페이 우리가 과연 어떠한 전략으로서 자, 보유하면서 들고 가야 될지, 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고민되고 걱정되실 거예요. 자, 그런 만큼 우리 주주분들의 이 고민 덜어드리고자, 자, 과연 이 오버행 이슈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떠한 전략을 끌고 가야 되는지, 자, 이 부분들 공유 들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서 우리 주주분들의 매매 전략으로서 활용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프리마켓에서 주가가 한 차례 크게 치솟게 되면서 자, 69,500원까지 도달하고 장 시작과 함께 주가가 눌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횡보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 될 거예요. 자, 뭐냐 하면 바로 신한투자증권에서 지금 카카오페이에 대해 오버행 위험이 노출돼 있기 때문에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변화하였다. 자, 이 부분이 되게 될 텐데 내용이 바로 뭐죠? 이 오버행이 해소된 후에 스테이블코인 사업이 구체화될 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자, 이대주주 이 알리페이죠. 이 반복적인 지분 출하 같은 경우가 반등 국면에서 이 리레이팅 속도를 둔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결국 주가가 올라간다 할 때 자, 압력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포트를 좀 우리가 자세하게 본다라고 한다면 당연하게 오버행 리스크에 대한 주의보라는 건데, 자, 기존에 나왔던 이 교환사채 대상 주식수가 지금 483만 주이고 최대 536만 주까지 확대가 가능한데, 자, 결국 536만 주까지 확대는 되었죠. 자, 그리고 교환가액은 지금 59,100원이고, 자, 이 알리페이에서 삼성증권에서 골드만삭스로 주식 대차 간 거래가 체결이 되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도 이 오버행에 대한 리스크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 영상 한번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시면 그렇다면 주가가 더욱더 올라갈 수 있을 때 우리가 또 생각해봐야 되는 거는 이 사채에 대한 물량들이죠. 당연히 사채에 대한 물량들이 또 풀어져 나오게 되면, 자, 당연하게 골드만삭스가 이 물량들을 대차거래해서 갚고 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물량들 다시 한번 오버행 이슈로 쏟아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렸던 만큼 당연하게 오버행 리스크에 대한 노출은 우리가 주의하면서 이 카카오페이를 들고 가야 된다. 자, 이 부분은 맞는 말이긴 해요. 실제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 오버행이 과연 언제 나올 거냐,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 내용들 한번 살펴보고 가면, 자, 일단은 맨 처음에 나왔던 게 바로 이 부분이 될 겁니다. 알리페이에서 나왔던 이 536만 주, 이 부분이 결국, 자, 이 내용을 보게 되시면 431만 주 그리고 105만 주로 나뉘게 되면서 삼성증권에 대한 주식 대여로서 진행이 되었다라는 건데, 이 전체 물량을 골드만삭스에게 16일 날에 431만 주 그리고 7월 18일에 105만 주로서 각각 대여를 진행을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골드만삭스의 대량 보고 현황서로 주식수가 864만 7천 주로 늘어나게 된 거고,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바로 이 부분이 될 거죠. 자, 이 부분이 될 겁니다. 자, 이 전체적인 수량인 536만 주 중에, 자, 431만 6,551주는 7월 16일 날 이미 인출이 되었고 아직 105만 주는 인출이 안 되었다라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골드만삭스가 16일 날 대차 계약으로서 인출된 431만 주죠. 이 물량들을, 자, 공매도로서 찍어 눌렀다라는 거고, 공매도 거리 대금을 1일 차지할 만큼 카카오페이에 큰 관심이 쏠렸던 날이 바로 이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그때 당시에 14%가량 큰 하락폭이 나왔었는데, 자, 그 이후로 횡보하고 나서 이 매물대들 전부 다 어느 정도 지지해 주면서 다시금 주가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죠. 자, 게다가 신한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자, 오늘 장 초반에 지속적으로 물량을 모았다가 지금은 매도로서 전환되고 있지만, 자, 우리가 현황을 살펴보게 되면, 자, 거래한 순간 거래로서 우리가 장 초반에 보게 되면, 자, 카카오페이 신한투자증권이 장 초반에는 큰 물량을 매수세로 들어왔었어요. 자, 주가를 끌어올리게 되면서 대략적으로, 자, 저 69,000원대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다시 수량이 지금 매도로서 전해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즉 뭐냐면 지속적으로 다시금 물량 매집하고 나서 위에서 하방 압력으로서 주가를 찍어 누르는 공매도가 나온다는 건데, 자,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 공매도 세력들이, 자, 손실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주가가 더욱더 올라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하게 손실로 전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올라가는 물량들을 전부 다
공매도로 찍어 누르고 나서 다시금 밑에서 상한하게 되면 다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겠다라는 거니까, 자 결국 숏 커버가 나오게 되면 다시금 숏 스퀴즈로서 자 상한하는 물량이 나오게 되면 주가가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하지만 올라가게 됐을 때 이때 다시금 500 물량이 쏟아지게 되면서 자 추가적인 이 500에 대한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조심해야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이 단순한 이런 뉴스, 눈에 보이는 뉴스들만 절대 휘둘러서는 안 된다는 거고, 우리는 반드시 정확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이 전체적인 차트의 흐름부터 수급의 움직임 그리고 호가창의 상황까지도 복합적으로 보면서 우리는 정확한 타점 잡고 이에 따른 대응 전략을 세워놓고 미리미리 움직일 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 주주분들 같은 경우는 자 본업이 있기 때문에 이 실시간 모니터링 하시면서 전체적인 흐름 파악하고 이 타점 잡고 전략 세우는 거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위에 제 개인 연락처 있습니다. 이 위에 있는 번호 010-4674-9671번 이 번호로 간단한 문자 하나 페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저는 이 주식이 본업인 만큼 전체적인 이 차트부터 수급과 호가창까지 복합적으로 분석한 자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정확한 실전 타점부터 이에 따른 전략까지 바로바로 공유해 드리면서 우리 주주분들이 이 카카오페이 어떻게 끌고 가면서 보여야 되는지 이런 전략적인 부분들 잡아 드리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간단한 문자 페이라고 지금 빠르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게다가 제가 이 모든 정보 우리 주주분들을 위해 가지고 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자 부담없이 보내주시면 되시는데요. 딱 한 가지는 제가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는 이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은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가 이제 500 이슈를 해가지고 한 차례 주가가 오르고 나면 고점 찍고 다시금 한 차례 눌리게 될 텐데, 자 눌리는 흐름에서도 우리는 다시금 추가적인 분할 매수로서 대응할 수 있는 이유가 있죠. 자 그게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이 될 텐데, 자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 가지고 3대 법안이 거의 통과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지니어스 법은 이미 통과가 완료가 되었고, 뭐 클라리 법 같은 경우는 지금 하원 통과, 그리고 안티 CBDC 이 법 같은 경우도 지금 추가적으로 둘 다 하원을 통과한 상태고 상원의 기대감만 남아있는 상황인 만큼 자 이 법안이 전부 다 통과되는 현황으로 인해 가지고 이 스테이블 코인의 기대감 다시금 주가를 끌어올 수 있을 거다. 게다가 지금 현재 국내 같은 경우도 워낙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 가지고 자 8월 4일 그리고 9월 1일 자 추가적인 의결권들이 행사가 될 거예요. 자 이런 이슈들로 인해 가지고 재료들로 인해 가지고 주가는 다시금 한 차례 상승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흐름들 반드시 파악하면서 미리미리 대응할 필요가 있게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또 생각해봐야 될 거는 스테이블 코인 자 과연 주가를 얼마나 끌어올 수 있을까가 될 텐데, 자 결국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도 암호화폐죠. 자 근데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보통 자 우리 주주분들이 알고 있는 자 일반 암호화폐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있고, 그리고 CBDC 중앙은행에서 통제하고 있는 암호화폐가 있고, 거기다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이 CBDC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받기 때문에 지금 제약이 많다라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암호화폐를 위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일반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가격의 변동성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화폐로 사용하기는 적합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이 있는 지금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체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정성이다. 예를 들어가지고 뭐 1달러에 1코인이다 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면 자, 이 변동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투자자가 이 1달러만큼의 국채를 사가지고 소유하는 국채만큼 코인으로 전환해가지고 실제로 화폐로서 사용이 된다는 거기 때문에 안정성이 있다는 거죠. 다시금 국채로 전환해가지고 달러로 바꾼다 할 때도 똑같이 동일한 금액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하지만 우리 주주분들 뭐 일반 암호화폐 비트코인 하시던 분들이라면 자 이 루나코인이라는 사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루나코인 같은 경우도 결국엔 스테이블코인이었거든요. 근데 이 스테이블코인 같은 경우가 이 자산을 담보로 하는 담보형 그리고 아니면 담보가 없는 알고리즘형 자 이렇게 두 개로 나뉘게 돼요. 근데 이 루나코인 같은 경우는 결국에 이 알고리즘 기반으로 공급과 수요를 조절하게 돼가지고 가격의 안정성을 조절하는 자 이 알고리즘 코인이었어요. 근데 이 루나코인의 폭락 사태가 터지게 되면서 결국 이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구조적인 취약성이 나타나게 되었죠. 그런 만큼 이제는 이 담보형에 주목을 하고 있다는 거고, 대표적인 담보형이 바로 이 테더사죠. 이러한 테더사와 지금 카카오페이가 지금 협업해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인 만큼 이 카카오페이는 자 앞으로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지속적인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자 게다가 지금 이 미국에서 지니어스업을 추진한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담보 자산을 100%로 올리자라는 겁니다. 자 당연하게 제대로 된 이 소비자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하자라는 거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의 이제 안덕을 의원이죠.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체도 이 담보 자산을 코인 발행에게 100%로 보유하자, 이렇게 의무화하자는 법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고, 그래야지만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간 기업으로서 이 플랫폼에 대한 영향력, 그리고 통화 발행의 주체에 대한 권한, 이게 결합돼야 되는 건데, 자, 결국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카카오페이는 플랫폼이 닫혀져 있고 카카오뱅크라는 이 통화 발행 주체까지도, 금융권까지도 엮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스테이블 코인이 좀 더 구체화되고 본격화된다라고 한다면, 자, 주가는 더욱더 큰 상승을 만들어내게 되겠죠. 자, 이러한 흐름들 우리가 미리미리 파악하고 준비할 수 있다라고 하면, 자, 단기적인 흐름에서도 우리는 전체적인 수익 낼 수 있고, 자, 앞으로도 추가적인 중장기적인 수익까지도 전부 다 챙겨갈 수 있는 게 바로 이 카카오페이인 만큼, 우리 주주분들 주가는 반드시 무조건 수직 상승하지 않고 변동성을 가져가게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게 될 거예요. 이러한 흐름들에서 우리가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과연 어떠한 전략을 움직여야 될지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되겠죠.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과열권에서는 우리가, 자, 입절 전략 그리고 홀딩 전략으로서 어느 정도 비중을 조절하면서 수익 먼저 챙겨가는 전략, 그다음 지금 조정 구간, 눌림 구간이 온다라고 할 때는, 자, 분할 매수로서, 자,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선 다시 비중을 늘릴 수 있는 전략, 이 전략을 챙겨갈 수 있어야지만 실전 타점 잡고 우리는 이게 바로 수익으로 이뤄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 이런 전체적인 실시간 모니터링 반드시 하면서 대응해야 될 텐데, 자, 실시간 모니터링 힘드신 주주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자, 위에 있는 번호로 간단하게 페이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서 제가 보내드리는 이 실전 타점부터, 자, 앞으로에 따른 대응 전략까지, 자, 전부 다 받아가시면서 이 카카오페이란 지속적인 수익들 전부 다 챙겨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 제가 주주분들을 위해 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주주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어떤 선물이냐면 바로 세력주들의 매집 종목입니다. 지금 우리 국내장이 정말 많이 힘들다 보니까 손실을 보고 계신 주주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들 계실 거예요. 자, 하지만 우리가 이 주도주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면 큰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조선, 방산, 로봇, 원전 등등 많을 텐데, 이러한 주도주들에서 수익을 보신 분들도 많이들 계실 거예요. 자, 하지만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접하는 그 시점에서는 보통 이미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들어가기도 망설여질 거고, 들어갔더라도 고점에 물리면서 손실을 보는 경우가 더 많으실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제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소개시켜 드린다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냐면, 자, 증자 관련 종목들을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상승 파동이 예상되는 종목이고요. 저희가 지지 체크를 한 후에 바닥에서 매수를 할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목표 수익률 적어도 600% 이상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내 장세 지금 힘든 만큼 이 종목 받아가셔가지고 수익 크게 올리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여 방법 간단합니다. 지금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4674-9671번 이 번호로 매집이라고 딱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 종목 바로 오픈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매집은 거의 다 완료된 상황이고, 호재 기다리면서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인 만큼 지금 잡으셔야지 제일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만큼 수익을 크게 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주주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종목 바로 오픈해 드리면서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최근에 진행했던 종목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한국 첨단 소재입니다. 이때 이 종목 우리는 권리락 직전에 잡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430원에 매수를 해가지고 11,600원에 매도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 몇 프로가 상승한 거예요? 바로 80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권리락 직전에 잡고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증자 비율 1대1이었어요. 자, 그러면 추가적인 물량까지 가져갈 수 있다 보니까 플러스 알파로 추가 수익까지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1600%의 수익을 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시면 11월부터 1월까지 딱 두 달, 단 두 달 만에 이 수익을 냈던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또 셀리드가 있죠. 셀리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7월 달에 들어가서 8월 달에 매도를 했어요. 1730원이었던 주가가 17,3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보시면 증자 비율이 1대 0.55예요. 그렇다 보니까 수익 1000%에 추가적인 물량으로 인해 또 추가적인 수익까지 나오는 만큼, 자, 수익에 수익을 더할 수 있다는 게 이 증자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 증자들은 특징이 있어요. 자, 무상증자든 유상증자든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계획을 가지고 증자 계획을 세워요. 자, 한국첨단소재 뭐 때문에 올라갔나요? 양자 관련 섹터이기도 하고, 이제 양자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 국방 드론에 MOU가 체결이 되면서 그러면서 주가가 폭등을 했었죠. 그리고 셀리드도 마찬가지예요. 자, 셀리드 뭐 때문이었죠? 자, 코로나 백신이었어요. 코로나가 재유행할 때
코로나에 대한 특허가 호주 및 일본에서도 갱신이 되고 임상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국내산 코로나 백신에 대한 호재로 주가가 올라갔었어요. 자, 이렇다라는 거는 증자를 하기 전에 이러한 호재들이 분명하게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고요. 이 호재들을 알 수만 있다면 우리가 증자전에 밀고 들어가서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정보들을 제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런 만큼 강력하게 상승할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들에 대한 브리핑 해드리면서 종목 바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위에 번호로 문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손실 때문에 좀 걱정이신 주주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 손실을 어떻게 복구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시고 추가적인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하고 싶으셔도 여력이 부족하니까 좀 여력을 늘리고 싶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 영상 하단에 보게 되시면 내려보시면 이렇게 더보기가 있어요. 이 더보기로 눌러보시면 제가 준비한 구독자들을 위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 이벤트 링크 눌러보시면 이 설문조사 창이 뜰 거예요. 자, 이러한 창이 나올 텐데요. 이 설문조사도 참여하셔가지고 혜택 받아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여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이 설문조사 창에서 자, 연락처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하시는 무료 혜택, 자, 하단에는 원하시는 무료 혜택 그리고 구독자 닉네임, 사연 요거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원하시는 무료 혜택 중에서 뭐 자료라든지 타점이라든지 라이브 입장이라든지 단기 종목 추천이라든지 원하시는 대로 편하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이거 다 하는데 2분도 안 걸리다 보니까 편하게 적어주시면 되시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적어서 이 설문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혜택 받아가시면서 수익 내시도록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자, 이 수익 내시면서 손실계좌 복구하시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도 안 걸리는 이 설문지 바로 작성해 주시면 되시고요. 앞으로도 유익한 투자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